보도록 할까요? 근현대는 고종이 즉위하고 난 뒤부터 이제 배웁니다. 고종이 즉위하고 10년간 흥선대원이 통치하는데 흥선대원이 어떤 정치를 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들이 등장했을 때 상황은 왕권이 상당히 쇠락해 있었고요. 세도 가문들이 국가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얘들이 국가를 사유화시키면서 삼정분란이 극심했었습니다. 이거 고쳐야겠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 중원했고요. 세도 가문들의 그 근거지가 비변사하고 서원이었었는데 동시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국가 체제를 자리 잡기 위해서 대전 회통을 만듭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여태 있었던 법을 다 모아대서 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정분란을 고치기 위해서 호법법과 사창제를 합니다. 호법법 이제 양반한테도 군포 부과한 거고요. 자, 그런데 또 이때 이제 외세들이 쳐들어와요. 그 19세기는 그 서양 세력들이 동양으로 막 쳐들어오는 시기였었으니까 이때 쳐들어온 게 대표적인 게 병인 양요하고 신미 양요가 있었는데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프랑스 9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병인 박해입니다. 이걸 핑계로 들어온 게 병인 양요고요. 제너럴 셔먼 사건을 핑계로 들어온 게 신미 양요입니다. 자, 그 사이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도 있었고 이걸 합치면 병제 병오신이라고 합니다. 병제 병오신. 자, 이 양요는 싸운 거니까요. 이때 싸운 사람이 정족산성 양원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광성부 어지연이 있다. 정량광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량광어. 자, 이때는 외교장각 털렸다. 그리고 이때 미국까지 쫓아내고 나서 자신감에 이제 우리는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척합이라는 걸 세우기도 합니다. 척합이. 화친을 논하면 매국이다. 라는 말을 적어놓고 전국 방방곳에 이 비석을 다 세워놓게 합니다. 자, 이게 대원군 때의 업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두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필 때 누굴 데리고 있었냐면요. 비서경호대 데리고 했다라고 합니다. 비서경호대. 얼마 가지고? 400원만 있으면 데리고 쓸 수 있대요. 400원. 자, 이것까지 하면 400만원. 자, 그리고 이때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이걸 병제병신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기약을 못해요. 그래서 병제병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할 때 제가 간단히 그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간지를 따질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있죠. 이게 딱 10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갑이 들어가면 항상 4년이고 을은 5년, 병은 6년, 정은 7년, 경은 0년, 신은 1년, 임은 2년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럼 편합니다. 즉 병제병까지는 이게 몇 년이면 6년에 있었던 겁니다. 신은 1년에 있었던 거고요. 요 강원도 지역은 병자 수호족이라고 하는데 다시 6년이에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쳐들어옵니다. 오펠트 도굴 사건은 그 사이에 있었던 거 68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거 키워드로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지역. 강화도 지역은 그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핑계로. 자, 이 강화도 지역은 그 배경과 내용과 결과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근현대부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배경, 내용, 결과를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덩어리 개념이 생깁니다. 그럼 암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모든 걸 낮게 시키면 암기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덩어리를 만들면 인과관계가 잡혀갖고 암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내용은 이 당시에 체결했었던 그 제국지 국가들의 조약은 내용이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원료 수탈지와 시장으로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뺏기 쉽게, 팔기 쉽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택했었던 거, 일본이 원하는 원료는 쌀이기 때문에 쌀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요.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만 써놓지. 조선시대는 항상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고 관세 없이 합니다. 이래야지 팔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보면 안립부 하시면 돼요. 미관이 없다. 안 예쁜 사람들이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체결하는 조약에는 이름이 수호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수호자가 처음이라는 건데 수호자 들어가는 조약에는 치해법권은 다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모든 조약에. 수호자 들어가는 조약에는 치해법권이 있으니까 따로 외우지 마세요. 자, 그거 외에 수호는 친구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조약의 불평등성을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제인데 그 위에 뭐가 있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주국. 이러면 진짜 이거는 저 좋은 조약 아니야? 이거는 청이 간섭하지 못하게. 너는 청의 속방이 아니야. 네 일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라는 취지로 넣는 거고요. 자, 부산 위에 2개 항구를 열어라. 많은 항구를 요구했고 해안 측량하고 해도를 지들이 작성할 수 있다고 적어놓습니다. 영토주권 침해했고요. 치해법권 사법주권 침해했고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조약을 우리가 규정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일본이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너무 이제 이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자아도취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시켜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도취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의도취 측 미관이 임화 미관이 있겠냐. 이거 한 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후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일본이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우리 이제 잘 지내자라고 해요. 그 일본에만 유난히 신자를 많이 붙입니다. 조선후기 때는 통신사, 여기는 수신사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고 지내자. 우리 그 잘 믿고 지내자라고 하는 건데 못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굳이 쓰는 겁니다. 일본만 그래, 일본만. 자, 강화도 조약은 그렇고요. 자, 이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걸 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세계 최익현 말고요. 진짜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라는 분이 개항 5 불가소, 외양 일체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얘들한테 문 열면 안 된다. 요 단어 뜨면은 76년이라는 거 잘 기억해두세요.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자, 여기도 사료 간단히 보고갈게요. 자, 보시면은 그 서원철폐 사료 좀 보시고요. 서원철폐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나는 이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오펠토고 사건은 덕산 묘지에서 덕산 묘지라고 해갖고 그 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를 판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합이,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은 화친을 주저하는 것은 나라 파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개항하고 난 뒤에 이제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76년에 개항했는데 80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할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 그 개화를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9년에 유구국이 일본에 이제 지방으로 편입이 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일본 애들이 남의 나라를 병합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구나, 우리 변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때 이제 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80년입니다. 79년 6.29 병합 사태 이후에 80년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순시사를 보내는데 이건 우리 의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간 사람이 김홍집이에요. 나중에 가보개혁 때 총리가 돼갖고 가보개혁을 이끌었었던 사람이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2차 순시사 김홍집이 한다. 가서 조선 책략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중국의 코멘트입니다. 그래 갖다 들어와서 설치한 게 통리 기무화문인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 개혁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정부가 있지만 얘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일을 할 겁니다. 의정부는 일 안 하고. 자,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통리기마문이라는 껍데기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80년 12월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80년에도 사실 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81년부터 이제 뭔가 나타나요. 여기에 일할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뭘 만드냐면은 새로운 관료층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도록 합시다. 자, 81년에 처음으로 했었던 개혁 정책이 뭐냐면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제 배워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정부에서 일을 할 겁니다. 일본의 조다철단, 청나라 영선사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문신이라 생각한다면은 군인도 새로 만들어요. 당신은 침략의 시기니까 군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식군대를 확 줄여버리고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처음 만듭니다. 이게 81년이에요. 그래서 81년은 채용한 시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문무 채용한 시기다. 조사시철단이 실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통리기마문에 대부분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개화파가 조금씩 채워줘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다 좋게만 보고 있었냐? 아닙니다. 지방에 있었던 유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래갖고 막 반대운동을 전개해요. 이걸 척사운동이라 합니다. 신사척사운동 잘 기억해두세요. 경상도에서 시작합니다. 영남 만인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져나갑니다. 자, 이걸 두 문자를 따면요, 80년대는 수집책통이라고 합니다. 수신사, 김홍집, 조선책략, 통리기무화문. 자, 그리고 81년은 멀리 간식이잖아요. 이거는 조영이별이라고 합니다. 조영이별. 이영으로 만들었다, 별기군 만들었다. 자, 누가 이별했대? 영남신사가 주영이별 영남신사. 자, 이 정도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82년이 중요한데요. 조선 책략의 내용이 친청결일 연밀하고 해갖고 청나라와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그리고 미국과 연대해라 이런 말 있거든요. 청나라하고 일본은 그냥 구색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연미가 핵심입니다. 연미가 미국 만나라는 거였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82년에 결국 이제 조미작을 체결하는데 이게 좀 사건이 좀 컸습니다. 자, 서양과 처음 체결한 거니까요. 조선은 유일신앙 국가였었어요. 성량만 믿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정신세계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 대한 그 생각이 되게 좀, 그러니까 서양이 괴물이라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질까봐 이제 두려웠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시작된 겁니다. 조미조약 체결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뺏기 쉽게 팔기 쉽게 집어넣을 건데 미국은 이게 덜 했어요. 왜냐면 조선을 큰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그때 한 2천만 정도가 됐고요. 일본이 한 4천만 정도가 됐고 인구가. 중국이 한 3억 정도가 됐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 조선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조선이 원하는 걸 들어줘요. 그래서 미국 제한 규정을 집어넣고 이때 못했던 걸 여기 집어넣습니다. 관세가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뻐져. 미관이 생깁니다. 미관이. 얘는 미관이 없었죠. 대신에
어장관리만 하고 가요. 야, 나 최애국대우 좀 집어넣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조선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야, 조선 니네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뭘 주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주는 걸로 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최고 친한 친구로 대우해줘라는 겁니다. 미관이 생긴 것 때문에 다른 주약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주약이었었는데 최애국 대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많이 상실됩니다. 자, 미국 유출 금지 조항 들어갔다. 관세 처음으로 들어갔다. 치해복권은 수호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조미 수호 통상 주약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 청나라가 중개해서 체결한 조약인데 여기에 거중 조항도 집어넣습니다. 다른 나라가 싸울 때 미국은 조선 편 들어줘라, 이 조항도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고종이 미국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 거중 조정 규정 때문에. 자, 이것도 두 문자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미관 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관 최고. 미관이 생겼으니까. 일본은 안 예뻐. 미관이 없어. 미국은 예뻐. 미관이 있습니다. 최고 하는 거죠. 최고. 자, 이 이모군란이 터지는데 그건 왜 터졌냐면은 요것 때문에 군제 개혁 때문에 90군데를 줄이고 신식군대를 만들었는데 신식군대만 좋게 해주고 90군대는 대우를 안 해줬단 말이죠. 90군대 차별 대우 때문에 터졌다. 이걸 계기로 잠시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여기 만들었던 신식기구 다 없앱니다. 통리 기무화문하고 별기군 없애고 옛날로 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잠깐 수립됐는데 그 구후 정권이 수립됐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원군이 납치가 되면서 이제 그 보수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관료층 내에서는 자 보면 자 관료층 내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층이 있었는데 대원군이 그리고 이게 군인들이 일으킨 거긴 하지만 척사파 일으킨 게 아니라 군인이 일으킨 거긴 하지만은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란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명분이 크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대원까지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야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개화파만 남게 돼요. 이걸 계기로. 그래서 83년은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자, 그런 현상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난이 터지면서 여기 있었던 일본 애들이 피해봤다라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었거든요. 일본 애들이 피해봤다는 핑계로 일본 애들이 이제 배상주약을 요구합니다. 일종의 배상주약을. 그리고 청나라는 이걸 핑계로 있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한 3,000명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군대 들어온 겁니다. 아예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속국으로 만들려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 두 개 나와요. 재물포 조약, 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려이 체결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청나라도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청나라 우리나라 물건을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관세는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관세는 그 뒤에는 다 들어가요. 얘들은 이제 뭘 집어넣는가 보도록 합시다. 아주 신박한 걸 집어넣습니다. 야, 우리는 원래부터 니네랑 교역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역은 개항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그 틀을 깨버립니다. 원래 우리는 교역했었잖아. 나는 니네 그 지방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니네 서울도 들어가서 할게. 이때 들어왔었던 청나라 사람들이 서울에 거주했던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 시청 앞에 북창동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북창이라는 게 그 종교들 거주 지역이었었습니다. 서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이 뻥뻥뻥뻥 뚫리게 된 게 이 조약을 계기로 뚫린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국제적인 조약에 속방이라는 걸 명시해 놓음으로써 조선은 전근대적인 조국이 아니라 이제 근대적인 속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되게 위험했던 조약이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두 문자는 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 군란을 진압해달라고 우리가 부른 거였었는데 이게 오히려 치안을 우리나라 경내에 쏙 들여놓은 꼴이 된 겁니다. 치해복권은 무조건 들어가요. 치해복권은 다 들어가니까 따로 외우지 마세요. 한성 개방되었다. 그리고 내지 통상이 되었다. 속방조항 들어갔다. 이 청나라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하고 청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 치안을 경내에 쏙 들여놓은 꼴이 됐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물포조약은요 뭐냐면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일본이 이제 걱정하는가. 문은 내가 제일 먼저 열었는데 이러다가 청나라한테 조선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럼 나도 군대 하면서 일본 공사관 습격당했다는 핑계로 있잖아요. 야, 이제 니네 나라 군대 못 믿겠다. 우리 공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하면서 일본 군대를 들이는 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재물포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일본의 군합발이 처음 이제 발을 디디게 만든 조약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체결된 조약들 외울 거 많죠, 그렇죠? 그 조약은 그 뺏기 쉽게 팔기 쉽게 그 구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조약들이 누구의 요구로 체결된 건지 아세요, 혹시? 그게 이거래요. 강미임 제청으로 체결한 겁니다. 강미임 제청.
이 주약 잘 기억해두세요. 강화도 주약, 조미 주약, 이모군란 뒤에는 재물부주약과 조청장정이 있다. 강미임 제청을 했다. 잘 기억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모군란 뒤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개화파만 남게 되니까는 야, 좀 그래도 좀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화파와 야, 좀 빨리 가자 하는 급진 개화파로 개화의 정책을 두고 이제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는 정치 체제까지 서구시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 뭐 이폰 군주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공화정이나 그런 것들. 사실 말하면 이제 왕이 없거나 왕을 허섭이 만드는 그런 정치 체제까지 바꿔야지, 그 틀까지 바꿔야지 빨리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급진개화파의 모델이 일본입니다. 온건개화파의 모델은 중국이고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혁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근대화 정책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근대화 삼총사로 불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암기 좀 해두세요. 언론과 교육과 산업이라는 건데 이 언론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알린다는 겁니다. 교육은 뭐죠?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개화정책 추진하는, 근대화정책 추진하는 전문가를 양산한다는 거고, 산업은 아, 근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삼총사입니다. 이러면 이제 근대 사회로 효과적으로 이제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책이 되면은 이걸 언교산이라고 합니다. 이 언교산의 첫 번째가 이때 나타나요. 최초의 언론, 최초의 학교, 근대학교, 최초의 산업, 이게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방문국을 만들었고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신문을 만듭니다. 전환국을 만들었고 당우전이라는 화폐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근대화폐는 아니에요. 근대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했던 거고, 해상공국이라고 해왔고요. 근대적인 상회사를 모방한, 근대적인 회사를 모방한 걸 만들기도 합니다. 보부상단체를 만든 거예요. 동물학과 원산학사를 만듭니다. 동물학은 최초의 근대학교, 근대관리, 원산학사는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자, 그럼 미국에도 보내요. 미국에도 사절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 보내는데 그걸 보빙사라고 합니다. 요걸 다 합치면은 박정희의 동원부라고 하는데, 자, 변혁의 시기 때 사람이 변해야 돼. 여자도 변해야 돼. 여자들 동원예비군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 동원예비군을 못 가니까 동원보로 갔다는 거지. 누가? 그 박근혜 대통령 언니가 이제 박정희라는 분이 나는 변할 거야 하면서 나도 예비군 갈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박정희의 동원보. 아, 제법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이모군란티에 박정희의 동원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일 통상장정이 다시 개정이 되는데요. 그 통상자, 수호자가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호는 친구는 됐으니까 그 부분 됐고, 통상 부분에 이제 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통상 부분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뺏기 쉽게, 팔기 쉽게 이 부분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이게 없었죠. 미관이 없었죠. 그 미관이 처음 들어옵니다. 그럼 왜 바꾸지? 지들한테 불리한 건데. 일본한테는 처음으로 미국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 관세가 처음 들어갑니다. 왜 손해보는 짓을 하죠? 이거 집어넣으려고. 최애국 대우. 미국이 최애국 대우 집어넣고 나니까 지도 집어넣고 싶어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관은 양보하는 대신에 이제 일본도 이뻐지는 거예요. 미관은 양보하는 대신에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관 사칭했다라고도 합니다. 사도 어채권, 우리 연해 주변에 그 고기 잡을 수 있는 권한하고 최애국 대우를 집어넣으면서 미국하고 관세는 양보합니다. 미관 사칭했다, 미관 사채라고 합니다. 자, 요거까지 기억해 두세요. 이게 83년에 있었던 일이다. 사료가 워낙 중요하니까 사료도 좀 짚어줄게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대한다. 이게 조선 책략입니다. 자, 이걸 반박하는 게 영남 만인수인데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4개 나라들 있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대한다. 4개 나라 등장합니다. 러시아와 중, 일, 미가 등장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영남 만인수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미수호 통상주야. 미 합중국 관인에게는 무조건 균전된다. 이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본 군대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재물부조약이고요.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건데 그 책 보시면은 그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은 그 속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상무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상무위원. 그래 내지에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원산학사도 사료가 잘 나오는데 덕원부라는 게, 덕원이 원산의 옛 이름입니다. 덕원부라는 말 들어가면 이것이고요. 그리고 1개월 전에는 알려준다. 통상장정을 개정하면서 곡물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 단 1개월 전에는 알려주라라고 합니다. 이게 반공령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반공령을 할 수 있었거든요. 나중에 반공령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규정이 1개월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개혁을 추진하고 난 뒤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혁이 뭐 잘 추진됐느냐, 거기는 불협화음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83년에 개혁하는 동안에 온건파하고 급진파가 계속 대립하고 있었어요. 온건파가 이제 민시일파고요. 항상 온건파가 다수입니다. 기존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들이 외국 물질 먹고 나서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이 급진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 자, 거기에서 이 민씨 일파가 이 급진파들을 정계에서 이렇게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갖고 결국은 정변이라는 극단의 수를 재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고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와 싸운다고 이때 한 반이 철수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도와주겠다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을 끌어갖고 했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변수를 가지고 해갖고 이게 결국 망했던 겁니다. 나중에 일본이 도와주겠다 다 발을 그냥 빼버렸거든.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거든요. 자, 이게 갑신전변이다. 아, 시기는 그 계기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장에서 이제 시작한 메이데이로 삼습니다. 그거를 궁궐 쪽에서 불을 지르고 그걸 신호로 이제 본 겁니다. 우체국은 지금 말하면 스마트폰 개국 사업이에요. 거기 이제 정부 대신들이 다 참여하니까는 한 자리에 다 참여하니까 거기서 다 죽이자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걸로 정변 일으키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장 하면은 요 키워드라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기를 써요. 갑신대록이라는. 거기에 생각을 더듬어 갖고 그때 이제 주장했었던 걸 한 14개만 적어놓습니다. 사실 원래 내용은 한 80여 개의 그 개혁 정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겁니다. 외울 거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1년 뒤에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더듬어 갖고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갑신정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했었냐면은 근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근대화. 이 사람들의 근대화는 고종은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얘들이 알고 봤더니 얘들은 입헌군주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허섭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개화파를 믿지 못하는 이 계기를 만들어요. 그 개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야지 개화를 좀 추진하기 좋을 텐데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근대적인 세법 개혁을 하는데 그 지주법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재정기구가 난립이 돼 있어갖고 돈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뭐 다 이 기구 저기가 다 따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있잖아요. 예산의 30%밖에 운영을 못해. 그러면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재정기구 통폐합도 중요하다.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고 재정 일원화를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상공국을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해상공국은 고종이 이제 만든 거였었잖아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자유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가 통제하면서 하는 거니까 반관 반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자유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반대일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분제 폐지는 그 계화파들이나 농민들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신분제 폐지에 얘기합니다. 신분제 폐지를 직접 다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신분제 폐지를 지향하는데 말한 거는 문벌 폐지까지만 언급했어요. 그리고 인민평등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잘 나옵니다. 민평등권. 자, 이걸 두 문자를 좀 따면 이렇게 하면 돼요. 호재 만나서 지혜를 부렸다 하시면 됩니다. 호재 만나서 지혜 부려. 청나라 군대가 철수하는 호재 만나서 지혜 한번 부린 건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평 얘기했다. 문평.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청나라 군대 남아있던 군대가 결국은 또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좋은 건수가 생긴 거야. 일본은 이 건수를 가지고 얘들은 힘이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한테 돈 내놔 막 너 때문에 피해봤잖아. 이래. 쥐들이 책임자인데 있잖아요.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또 죄악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약간 꼬마 청일 전쟁을 벌이거든요. 뭐 청나라 군대 3명 죽고 일본 군대 2명 죽고 할 정도로 일단 다툽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청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둘이 타협해갖고 일단 군대를 철수하자라는 조약을 지들끼리 체결합니다. 봅시다. 한성조약 체결한다. 이게 일본 애들이 또 배상 조약을 한 겁니다. 일목요일 때도 배상, 갑신전변 때도 배상. 힘 있다고 그냥 힘없는 애한테 있잖아요. 무슨 사건 터지면 우린 피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지들끼리 텐진조약 체결했다. 잘 기억해두세요. 이거 갑신전변 뒤라는 거. 자, 한성조약은 공사관 신축할 테니까 신축비용 내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배상금 요구하고요. 텐진조약은 청일 양국군에 철수하는 조약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갑신전변이 진압되고 난 뒤에 또 무슨 상황들이 이제 터졌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모군란과 갑신전변을 청나라가 다 진압하면서 청나라가 이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었어요. 이모군란 때 조청장정으로 속박이라는 말 썼지 갑신전변까지 진압하면서 이제는 사실상 주인 행세를 해나갑니다. 심지어 총독 같은 사람까지 파견해요. 원세계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야. 자칫 잘못하면 진짜 속국이 되겠어. 그래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불러들이는데 우리 주변 국가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청나라, 일본,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는 없고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이거를 조로 미락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소식을 그 첩보를 누가 접하냐면은 당시 세계 1등인 영국이 접합니다. 그래서 저 서방 세계부터 갈등이 있었던, 그리고 중동 쪽에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를 두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하고 러시아가 언젠간 전쟁할 것 같은데 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개뜬금없이 극동 지역인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혼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영국이 뜬금없이 이쪽으로 훅 들어와 갖고 있잖아요. 거문도에다가 해군한 걸 만들어요. 불법적으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입니다, 이게. 자, 이러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빨리 있잖아. 중립국을 선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전쟁 난다. 이 중립화 논의가 대두했었던 게 요때 했었어요. 갑신전면 뒤에. 자, 그래서 이걸 중국이 중재를 합니다. 야, 둘 다 설득해갖고 둘 다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만 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쨌든 중국이 힘을 쓰는 상태니까 얘들이 물러갔다 하더라도 전쟁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택한 게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놈이 잡지는 못하게 하자. 일종의 세력균형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는 조부수호 통상제약 체결하고요.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처음으로 공사를 파견해갖고 자주국임을 선포합니다. 공사를 보내는 것은 독립국이라는 걸 해외 만방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는 처음으로 이제 공사를 보냅니다. 자, 이거 두 문자로도 알려드릴게요. 두 문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리고요. 갑신전면으로 약간 개화에 악영향을 끼치긴 했지만은 개화 정책은 조신하게 추진이 계속됩니다. 청나라 눈치 보면서 언교산이 다시 돼요. 앞에 한성 순보가 있었다면은 순보는 갑전면을 끊어지고 한성 주보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원이라는 동문학 원산학 사이에 있었다면 여기는 유경공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때는 선교사들이 만드는 사립학교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막 불러들였어요. 외국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청나라 함부로 못하겠다라고 해갖고 선교사들 막 불러들이고 선교사들한테 허락을 많이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갑신전면 때 다쳤던 사람들을 치료해준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되게 진짜 희한한 거야.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해에 갑신전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의사잖아요. 마침 다쳤어. 그때 다친 사람 치료해주다가 그 고종이 환심을 사갖고 병원 하나 얻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광해원입니다. 광해원. 그리고 에디슨 회사랑 전기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갑신전면 때문에 안 됐다가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체결이 됩니다. 뒤에 실행이 됩니다. 경복궁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기가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교사는 다시 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대 문물 같은 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문물 같은 것들을 이제 보러 다니는 걸 답사라고 하는데, 서해안 지역에 있잖아요. 그쪽 가면은 근대 문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전라도 지역이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거기는 근대 건축물이나 근대 문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 풍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답사를 다니면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전라도 쪽 가면 먹을 게 많아갖고 참 행복하거든. 근데 한번 그쪽으로 답사를 갔다가 제가 진짜 맛있게 먹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광주에 왔었는데, 광주는 지금 전통시장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시장에 가서 먹었는데 지금도 못 잊겠어. 왜 저는 대체로 왜 생선 같은 걸 그렇게 만들잖아요. 동그랑땡이나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냥 고기를 다진 게 아니라 고기를 그대로 넣어갖고 전을 만든 게 있더라고. 육전이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깜놀했어요. 광주 육전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두툼하게 자른 게 아니라 얇게 잘랐어요. 광주 새육전이라는 게 있어요. 광주 새육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가.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됐죠? 광주 새육전 베리굿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갑신전면 뒤에 나타난 문물이다. 광해원, 한성주보, 노비 세습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습제에 관한, 신분제에 관한 1단계 진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유경공원, 전기 들어갔다. 그리고 이 배인은 선교사들이 만든 사립학교 말합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때 만들어집니다. 광주새육전, 베리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도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위태위태해 지금. 우리나라를 두고 두 나라가 밀당 중이란 말이지. 밀당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시면 됩니다. 미락설, 거문도 점령 사건, 영국 거문도 점령 사건, 중립화론 대두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조약 체결하고 미국에 공사 파견했다. 밀당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면 됩니다. 이게 갑신전면 뒤에 일이다. 광주새육전, 베리굿, 밀당 중에 불미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사료가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원군을 빨리 귀국하게 하라. 조공월에 폐지하자. 그리고 왕의 근시기구들 다 없앱니다. 내시부나 규장각을 없애요. 왕권을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이 급진계파들은.
재정은 호주가 담당한다.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6.1줄의 중립론이 아주 잘 나오죠.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립국 그럼 8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나오는 와중에 그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합니다. 1862년 세도정치기 때 임술밀란이라는, 임자드람 2년이라 했었죠. 전국적인 밀란이 있었는데 그 근 30년이 지나도록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았어요. 세도 가문이 안동김씨에서 여흥민씨로 바뀐 것에 불과하지 나아진 게 없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삶은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농민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임술밀란 이후에 30여 년 만에 이번에는 동학이라는 종교 외피를 가지고 일으켜갖고 되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 이거는 그 순서 과정이 되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역시 그 지배층들의 수탈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 고부 지역에 그 조병갑이라는 군수의 수탈로 시작한 겁니다. 고분밀란 1월이고요. 그리고 무장봉기, 백산 집회, 백산에서 이제 그 군대의 진영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실제 군대랑 싸우는데 황토현은 전주 군대랑 전라도 군대랑 황룡촌은 중앙에서 내려온 경군까지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이게 싸운 게 죽을 사자 4월이고요. 전주성 점령 요까지가 4월입니다. 4월에 1월에 시작했고 4월에 끝납니다. 무장무기로 따지면 3월에 시작했고 4월에 끝난 겁니다. 되게 잘 나와 있는 순서. 자, 그리고 이걸 또 진압해달라고 청나라 군대를 또 부릅니다. 이 지배층들이 무식한 놈들이.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텐진 조약을 핑계로 일본군이 따라 들어오네. 큰일 났어요. 이제 지배층들이 보기에도 이거 전쟁 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시급하게 농민군들하고 화해를 합니다.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자, 근데 일본군들이 나갈 생각이 없어요. 얘들은 전쟁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군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는 철수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다른 핑계를 댑니다. 야, 니네가 후지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조선을 개혁해놓고 가겠다라고 이제 험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할게 인마 네가 왜 교정청을 만들어갖고 스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무시해요. 경복궁 점령해갖고 왕의 멱살을 잡아두고 있죠. 청일지장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리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어갖고 일본의 영향력을 받은 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요건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문자 따면은 농민군들은 고무백토룡전을 먹었답니다. 고무백토룡전. 혹은 이게 장성 황룡춘인데 고무백토 장전에서 싸웠다 해도 됩니다. 고무백토룡전을 좋아했다. 자, 그리고 이 전쟁 시기니까요. 이 군인들이 군화를 교정하다가도 누가 뭐라면은 이병 누구누구 하면서 경청하는 군대였었다는 겁니다. 군계 바짝 들어갔고 군화 교정 경청 군대 이때 대원군에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전주 화약을 체결했을 때 농민군들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농민군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패정개혁안을 제시합니다. 패정을 개혁하기 위한 농민군들의 안을 제시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태 개화파들이 추진했었던 거 있죠. 특히 갑신전병. 개화파들이 추진한 것은 위로부터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아래로부터 개혁입니다. 이 둘의 성격이 뭐가 다를까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정치적으로는요. 그냥 자기 괴롭히는 정치인들 좀 혼내달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누가 있을까? 관료, 유림, 부자 이런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토지 나눠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애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거든. 토지 들어가면 농민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잡세 같은 거 그리고 기왕의 공사채, 빚 같은 거 탕감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한 얘기가 나를 괴롭히는 것 좀 없애주세요라는 쪽을 한단 말이지. 좀 달라요, 표현이. 자, 근데 요 신분제에 관해서는 둘이 의견이 같아요. 신분제 없애야 된다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 차별받던 신분 대표적인 4가지가 있는데 그걸 백과 노치라고 합니다. 백정, 과부, 노비, 칠반촌이 있는데 요거 해결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요게 갑오개혁에 그대로 수용이 돼서 갑오개혁 때 이제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농민군들은 이 개화파들은 자기들의 모델이 일본이었었는데 농민군들은 일본 놈들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걔들이 쌀을 자꾸 사가니까 쌀값도 막 오르고 생활이 팍팍했거든. 그래서 반외 의식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반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 개화파는 아니다. 농민 쪽일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의 힘을 얻어갖고 이제 개화파들이 일본의 힘을 얻어갖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갑오개혁입니다. 갑신여벌의 실패로 끝났지만 정확히 10년 뒤에 있었던 갑오개혁은 실제 추진을 합니다. 아간파천으로 끝날 때까지 한 2년 동안 많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적인 제도가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대부분 이때 바뀝니다. 개화파들이 추진한 개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군국기무처를 만들어갖고 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하는데 이 군국기무처에 의한 개혁을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청일 전쟁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간섭할 여지가 좀 적었어갖고 꽤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주적인 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태도는요, 기본적으로 왕이 없는 국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없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모델이지만 청나라는 되게 싫어합니다. 반청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합니다. 여태까지 청과 맺었던 조약 같은 것들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청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 연호를 사용해요. 연호가 없잖아,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선 개국 몇 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합니다. 자, 경제는요, 항상 재정 일어나고 수치 문제는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개혁을 하니까. 이번에는 재정을 탁지 안문으로 일어나자라고 해요. 갑신년매 때는 의정부 6조가 있었지만 지금 의정부 8안문으로 정부 부처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탁지 안문으로 일어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세 급납화. 이제부터는 세금을 돈으로 내자라고 합니다. 돈으로 내는 걸로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쌀 같은 현물을 냈었단 말이야. 이때를 계기로 이제 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화폐도 얘기하는데 본위화폐라는 게 등장해요. 은본위제와 백동화가 이때 발행됩니다. 이걸 합치면은 제조은백이라고 해요. 가부개혁 때는 이때 조은백 등장했다니까. 제조은백. 자, 그리고 농민군들이 요구했었던 신분 문제는 둘이 일치하니까 백정가부 노비 7반천인 이거 이제 해결해줍니다.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불평등이. 그리고 전근대적인 악습도 없애는데요. 조혼. 여성들의 가치가 이때는 생산밖에 없었어요. 생산하고 정조 지키는 게 여성들의 가치였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점점 여성들의 결혼 연령, 생산하기 가장 좋은 연령으로 내려가고 아주 어린 데랑 결혼했었단 말이에요. 로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로티. 초등학생 나이하고 이제 그거 없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 없애자, 연자제 없애자, 인신매매 같은 거 없애자라는 걸 이때 이제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과노칠 풀어줬더니, 과부 풀어줬더니, 백정이나 노비처럼 힘센 애랑 연인되더라는 거지. 백과노칠 저거 연인되네. 이때 과부는 돌싱이잖아요. 돌싱은 총각들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있었대? 제 좋은 백 들고 있었다는 거지. 과부가 제 좋은 백 들고 있었다 해서 저거 연인됐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걸 추진하는 와중에 청나라가 사실상 이제, 일본이 사실상 청나라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군대 일부를 농민군 앞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이제 다시 봉기하게 돼요. 이때는 전라도 사람만 봉기했다면, 남접만 봉기했다면은 이제 충청도 사람도 같이 봉기합니다. 남접과 북접이 같이 봉기합니다. 논산집결 우금치 전투, 여기 패배하면 사실상 이제 끝납니다. 이 충청도 지명이죠. 여기는 전라도 지명이었었고, 이거 순서 자주 내니까 잘 구분해주세요. 1차 때는, 1차 봉기 때는 충청도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진압하고, 2차 개혁 때는 이제 거의 이겼으니까 청일전쟁을 거물급 인사를 보내갖고 좀 세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 왔던 사람이 이노우에인데, 그리고 갑신년매 때 도망갔었던 박영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한테 홍범14조를 반포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홍범14조 반포 이후의 개혁을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잘 나와요. 홍범14조 전이냐 후냐에 따라 1, 2차 나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군국기무처는 폐지했고요. 이건 1차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군국기무처는. 자, 이때 개혁은 주로 왕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정치개혁이 주예요. 그래서 왕의 팔, 다리를 다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개혁을 합니다. 자, 2차 개혁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각, 칠부, 사법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내각은 이게 의회제를 전제라는 용어거든요. 의회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을 독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방은 관찰사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관찰사를 어떻게 관찰사는 왕이 이제 그 부하니까 어떻게 쟤들 힘을 꺾을까 하다가 팔도가 있었는데요. 팔도를 23개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의 권한이 좀 약해지겠죠. 23부제라는 걸 만듭니다. 도라는 걸 이때 사실상 처음 도라는 게 잠깐 없어집니다. 이때. 자, 그리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입국수를 반포합니다. 거기서 반포한 게 우리 앞으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걸 반포한 건데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소학교 선생님들을 만들려고 사범학교를 만듭니다. 사범학교. 자, 이거 두 문자 따면은 사내교육 2,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내교육 2, 3 하시면 됩니다. 이게 홍범 14조 뒤에 있었던 개혁이다. 잘 기억해주세요. 이건 1차 개혁이라고 하고 사내교육 2, 3 하는 건 2차 개혁이다. 네, 상당히 잘 나옵니다. 가보 1차, 2차 개혁은 공무원, 한능 건물 막느라고 너무 잘 나와요. 너무. 그래서 동학은 한 번 걸러 한 번씩 꼭 출제됩니다. 연속해 나올 때도 있고요. 가보 1, 2차도 한 번 걸러 한 번씩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파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95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쟁이 실제 끝납니다. 전쟁 종전 그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의 이용장이 일본까지 가갖고 이제 빌어요. 그 시모노세키라는 데가 가갖고 이제 빕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냅니다. 2억량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얻어낼 뿐만이 아니라 중국 영토로 할양받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만주를 노리고 있거든요. 만주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만주로 들어간 입구를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이때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요동반도 주세요. 그리고 대만 주세요. 대만은 이때부터 식민지 됩니다. 자, 이러자 이 요동 만주를 노리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마 혼자 가지면 돼 하면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특히 만주랑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이었었어요.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조약 체결된 지 일주일도 안 돼갖고 러프독 삼국이 와갖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일본이 그냥 딱 손발 드는 거예요. 러시아하고까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걸 보고 야 러시아 끌어들이면 일본을 좀 막을 수 있겠다 해갖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다 된 밥에 콧 빠트린다고 일본이 그 끌어들이던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이제 을미사변입니다. 그걸 주도했었던 게 이제 그 명성황후가 주도했었거든요. 을미사변 터집니다. 자, 을미사변 주역이 미우라입니다. 미운 놈. 자, 그리고 이 을미사변 즈음에 이제 새로 추진된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해요. 이때는 큰 정책 개혁은 없고요. 주로 이제 어떤 문화 같은 거 바꾸는 수준의 개혁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때까지도 갑옷 개혁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5년도에 있었다라고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두 문자 따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우리 동양 사상, 혹은 한국 사상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뒤에 사람을 저승까지 데려가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소거든요, 소. 소가 영혼을 태우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소 태우고 종단했다 하시면 됩니다. 수학교령, 태양력, 이제부터 양력을 사용합니다. 이전은 음력이었었고, 우편제도, 갑신여배 때 안 됐었던 우편제도를 이제 다시 실시합니다.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만들어요. 햇빛 뜬다, 건양. 그리고 종두법, 단발령 같은 게 시행이 됩니다.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이제 사람들이, 유생들이 열받아 일으킨 게 을미의병입니다. 내 목을 자를지면 머리는 자르지 못한다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로 사람들이 이제 칼 들고 나섭니다. 자, 봅시다. 단발령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을미개혁 때 있었던 것이다. 1차 갑옷, 2차 갑옷 때가 아니라. 자, 을미사변을 겪는데 고종은 이제 궁궐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 춘생문으로 도망가려다 이건 걸렸었고요. 결국은 아간파천을 성공합니다. 춘생문은 미국 공산으로 갈렸었던 건데 이건 실패하고 아간파천은 성공합니다. 러시아 공산으로 가게 돼요. 그래 결국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정책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 당시에 다시 세력 균형이 돼요.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대체로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한쪽이 좌지우지 못하게 합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에 가부격 때 개혁을 일부 되돌리는데요. 다시 도제로 돌아옵니다. 13도 환원한다. 그리고 단발령을 철회해갖고 이제 의병들한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병은 국왕이 해산조칙으로 해산됐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아직도 신분적 한계가 좀 많았었던 그 의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간파천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왕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어요. 러시아 힘은 커지고 있고요. 일본 힘은 잠시 이제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 이제 세력 균형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가부격 때 왕을 철저히 왕따시켰거든요. 왕의 권한을 이렇게 없애려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개화파들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부격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개화파들은 이제 정계에서 쫓겨나갖고 제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하로 내려와서 이때부터는 정부 관료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어갖고요. 시민단체로 활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를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신문으로 이제 신문 만들어갖고 사람들 의견을, 여론을 모으는데 이게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여태까지는 신문을 여기서 만들었었거든, 정부가. 한정자 들어가는 거 있죠. 한정순보, 한정주보. 그건 관보인데, 이제는 신문이 민간령에서 나타나게 돼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이게 아간파천기 때 상황이다. 자, 이제 아간파천에서 돌아오고 난 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 있다 돌아옵니다. 97년에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예속되지 않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자주국이라는 걸 만방에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아간파천 바로 다음에. 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이제 왕이 중심이 되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왕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독립협회 나름대로 여기 시민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일 겁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 먼저 보도록 할게요. 1898년에는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조차하면서 요동 만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러시아가 잠시 빠져요. 그래서 일본의 힘이 좀 이렇게 균형이 좀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친화애들이 개합하니까요. 개화파 출신의 독립협회가 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였었어요. 98년에는. 이들의 활동은 이제 여기 시민단체로 활동하니까 주로 데모로 활동합니다. 지금 영어로 데모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걸 공동회라고 했었어요. 한자로는.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그러면 98년에 있었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데모의 핵심은 뭐냐면요. 러시아에 대한 반대였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령도 조치하려 했었는데 그거 반대해서 성공시킨 게 이때였었습니다. 98년.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한참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자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데, 자, 98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막 그렇게 분출하던 시기였었습니다. 독립신문을 최초로 민간신문에 막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돼, 막 분출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98년에 독립신문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그 98년에 새로 생긴 게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생기는데, 요거 두 문자 따면은 매독황제라고 하시면 돼요. 매독황제. 그래서 98년에 신문도 많이 생겼다. 다 민간신문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단체도 만들어져요.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중앙상회니까 이거 시전상인들 말하는 겁니다. 시전상인들의 단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98년에는. 자, 됐고요. 이거를 이제 고종이 가만히 두지 않고요. 결국은 얘들을 없앱니다. 한국협회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어갖고요. 둘을 시위장에 들여보내갖고 둘을 싸움을 시킵니다. 싸움 시킨 다음에 둘 다 해산시켜버려요. 둘 다. 그래, 한국협회는 나중에 잘했다 하면서 상무사 만들어줘갖고 이제 보부상을 지원해주는, 이거 보부상 단체로 만든 단체입니다. 보부상을 지원해주는 단체를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후원을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99년에 주로 이제 왕이, 독립협회를 98년에 없애고, 99년에 주로 국왕이 중심이 되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이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그러니까 왕 중심을, 왕을 두고 개혁을 하자라는 겁니다. 대한국 국제, 여태까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아예 헌법 같은 데다가 딱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대한국 국제가 그겁니다. 이거는 권력을 나눈다는 어떤 말도 쓰면 안 돼요. 의회제, 입헌, 군주제, 뭐 삼권 분립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권한은 왕한테 있다. 전제황권을 언급한 겁니다. 원수부, 군대를 황제 중심으로 이제 황제 밑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왕 중심의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전지기 사업했다. 그리고 철도전차. 철도전차는 9999 달리죠. 99년에 이게 나옵니다. 세기 말에 철도하고 전차라는 그 신세대의 교통수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동성당 만들어지고요. 자, 두 문자 따면요. 999의 원수를 잡고 나서, 999의 원수, 999 원수 잡고 나서 철도전차 999 달린다. 미래를 향해 달린다. 999 원수, 철도전차 999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치명상인데. 지계, 명동성당, 상무사, 지명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철도전차 999 달리는데 어우 치명상이야 하시면 되죠. 자, 이때 철도,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이었습니다. 인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리고요, 그 황제가 되면은 그 영토 주권에 대한 인식도 되게 강화가 되는데, 우리 지금도 영토에 있어서 자꾸 말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독도하고 간도를 명확하게 우리 땅으로 선포를 합니다. 간도에는 이범률을 보내고요. 그래, 통치행위를 시키고, 그리고 독도 우리 땅이라고 칙령 41호라고 하는 법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때 명확히 우리 땅이라고 말을 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간도하고 독도. 대한제국 때입니다. 대한제국 때도 농민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동학의 후신이에요. 활빈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물이란 뜻이에요. 이때도 농민운동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관민공동회 할 때 헌의육주라는 걸 발표하는데 상당히 잘 나옵니다. 헌의육주. 헌의육조 내용도 나오니까 비교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갑신, 갑오, 헌의육조 이게 즉 독립협회가 입헌, 군제 개혁을 했었던 대표적인 세 번의 개혁인데요. 자, 왕의 권한을 다 제한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갑신연배 때는 내시부 규장각을 없앴고요. 갑오개 때는 사법권 독립시켰고, 헌의육조 때는 아예 의회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왕을 제한하는 의회를. 그리고 경제는 재정이 일어나고 수치체제 개편을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호조로 일어나, 이때는 탁지 암은, 이때는 탁집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조법 얘기했었고, 이때는 조세 급납화, 세금 이제 돈으로 낸다. 여기는 의회니까 예결산을 공표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제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는 인민평등권 얘기했었고요. 이때는 신분제 진짜 없앴고, 백관호출 없앴고, 이때는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분제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이 자백한데 형을 집행하라고 했고, 피고인 인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독립협회는 주로 데모로 활동했기 때문에 데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판에 대한 인권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 좀 해두세요. 헌의육조 사료 잘 나온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6년 동안에 일본이 나름 그 문명국가 행세를 하느냐고 힘으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른바 조약으로 멸망시킵니다. 4개의 늑약을 통해서 그 당시는 그 침략하는 국가들이 자기를 문명국가라고, 그리고 쟤들은 개화되지 않는 애들이라 도와주러 한다는 그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그 모양새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외양서로 봤을 때는 힘에 의해서 폭력으로 이거를 뺏은 건 아니지만요. 그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런 나라들이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해갖고 그걸 남의 나라를 침략한 게 침략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늑약이라는 방식으로. 점잖게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당시 약간 유행했었던 스탠스 같은 겁니다. 그게. 4개의 늑약을 통해서 되는데요. 이걸 의협일정이라고 합니다. 의협도 되게 바빠. 의협 바쁩니다. 의정서, 협정서, 을사늑약, 그리고 정미칠주약, 의협일정 이 4개를 가지고 했다는 거. 이때마다 이 사건 전후에 뭐가 있었는지 배경, 내용, 그 결과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를 배경, 내용, 결과를 묶으시면은 카테고리 형성되었고 이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순서가 좀 잡힐 거예요. 자,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체결한 게 한일 의정서인데 일종의 공수동맹을 체결한 겁니다. 공수동맹 조약을. 여기에 처음으로 한국 정치에 관여한다는 말을 써요. 시정 개선에 관해 충고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 충고한다는 말에 근거해서 협정서에는 고문을 들여오게 된 겁니다. 충고자, 어드바이서를 들여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야, 니네 땅 좀 쓸게. 전략상 필요한 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자, 우리 땅을 쓴다고 조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야, 니네 땅 좀 개간할게 라는 요구를 합니다. 황무지 개간 요구를 합니다. 자, 이것에 열받아갖고 이거는 땅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반대한 단체가 나타나는데 이걸 보안회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계몽단체예요. 최초의. 보안회가 엄청난 데모로 이걸 막아내갖고 결국은 이거 무효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드바이서가 들어와서 이때 들어온 사람이 재정고문이 들어오는데요. 재정고문이 들어와서 일본 화폐와 한국 화폐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립니다. 한국 화폐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 전초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터 통합시킵니다. 경제부터. 이게 화폐정리사업입니다. 메가다라는 놈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전쟁이 끝나네. 전쟁이 끝나는데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조선은 니께 맞으라는 거를 인정해줍니다. 가츠라테프트 밀약이 미국이 인정해준 거고요. 제2차 영일동맹은 영국이 일본한테 조선은 니께 맞지, 전쟁 니가 이겼는데 해준 거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러시아가 니가 한반도를 먹는데 내가 이제 관여하지 않을게 라는 거 한 겁니다. 러일 전쟁이 종결된 겁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내 건 맞네. 이제 누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적이 없으니까. 10년 전에 청나라 이겼을 때 그때 조선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끼어들어오면서 10년 뒤로 미뤄진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까지 항복했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제 다른 나라도 없고 세계 1등 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네 거 맞아 해주니까 당연히 이제 되는 거죠. 요때 이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듭니다. 조선은 외교를 못하게 해요. 외교권 박탈합니다. 그리고 통감부라는 나름의 정부를 둡니다. 일본 정부를. 그래서 이때 모양새를 보면은 한국 정부가 있는데요. 대한제국 정부가 남아있는데 힘은 없죠. 통감부라는 일본 정부가 생겨갖고 약간 이원 정부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황제가 있죠. 근데 통감이라는 존재가 있어갖고 약간 우두머리가 2개인 상태가 돼요. 물론 얘들은 힘이 없는 존재고 이게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자, 그리고 정미칠주약 가서는요. 이 을사늑약을 해외에 이걸 알리려고 헤이그 밀사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을사늑약에 반대한다고. 근데 그게 일본한테 빌미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정미칠주약을 체결합니다. 정미칠주약에서는 이제 인사권을 완전 박탈당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인사권도 통감한테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을 대한제국에 취업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둬갖고 대한제국도 일본 거, 통감부도 일본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병합주약으로 둘을 합친 게 총독부가 되는 거고요. 정미칠주약 체결하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군대 해산합니다. 군대.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해고정군이라고 해요. 헤이그 밀사 고종 강제퇴위 정미칠주약 군대 해고정군. 군대 해고됐다. 요거는 가영포울이라고 하고요. 2개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았냐? 저항합니다. 뭐가 있었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는 헌정연구회가 거의 반대합니다. 그러다 이제 헌정연구회 해산되고요. 그리고 을사의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을미의병 뒤에 10년 뒤에 의병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한 3사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전에 비해서 신분적 한계를 좀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을 최신종이라고 해요. 최신종. 최익현 전라도에서, 신돌석 경상도, 민종식 충청도에서,
최신종이 등장했다 하시면 됩니다. 최신종. 자, 정밀실조 때는 대한자강이라는 단체가 반대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해산됩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이 등장하는데 해산군대가 가미가 되면서 이때 의병은 되게 전략과 전술을 갖춘 이 의병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쟁 단계로 접어들게 돼요. 의병전제. 그래서 전국 의병이라는 게 처음 나타납니다. 13도가 전국이라는 뜻이거든. 전국 의병 13도 차이군이 등장하고요. 전략과 전술이 나타나는데 서울만 장악하면 된다라는 작전을 하게 돼요. 서울 진공작전. 이게 정미의병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데모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의병들이 나타나니까는 이거를 잡겠다고 얘들이 뭘 만들자면요, 신문지법과 부합법 만들었어요. 정밀실조약 이후에는. 신문지법은 언론 탄압, 부합법은 단체 탄압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도 의병이 또 나타나니까는 의병을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병합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갖고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이른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무력을 사용하고요. 문명국가 행세한다고 그거를 표를 안 내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겁니다. 당신은 침략을 문명이라고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무력도 사용합니다. 자, 이게 1909년이에요. 1909년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추가해서 보자면요. 정밀실조할 때 사실상 이제 실제로 다 뺏겼거든요. 행정권까지 박탈된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정치적으로 얘네를 정치로 나서갖고 그 나라 국권을 뺏는다는 모양 잘 안 보이려고 회사를 만들어갖고 이걸 앞에 내세워갖고 이제 식민지를 수탈해 나갑니다. 잡아나갑니다. 여러분, 을자 뜨면 5년이라 그랬죠. 정은 7년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8년이에요. 요거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동척은. 이른바 병합 전에 다 갖춰놓습니다. 자, 그리고 7년에 요 을사대각 정밀실조약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 국제부상운동하고 신민회라는 게 등장합니다. 국제부상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신민회는 당시 계몽단체와 의병단체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그래서 학교하고 산업을 했고요. 그리고 계몽단체는 무장투쟁을 안 하는데 무장투쟁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서간대 독립군기지를 만들었고 신흥 강습소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이때까지는 입헌군제만 주장했었는데 좀 특이한 단체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워낙 잘 나오니까 키워드 좀 알아두세요. 국채부상운동은 우리 국가빚이 1,300만 원이었었어요. 1,300만 원 이 단어 등장하면 국채부상운동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신민회는 5대 태자 독서 신공 하시면 돼요. 5대 태자 독서 신공. 요걸로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럼 신민회입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 네 개의 늑약을 사료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체 잘 나오니까는. 사료 보시면은 한일의정서, 아까 말했듯이 전략상 필요한 점을 사용할 수 있다. 한일협정서는 고문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을사늑약을 잘 봐두세요. 이제부터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서 외교활동을 한다. 즉 니네 스스로 못한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의 존재를 지워버린 겁니다. 정밀실조약은 한국 고등관리 임명원 통감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일본인도 채용할 수 있다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통감이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시합니다. 그 구분 좀 해두세요. 을사늑약과 정밀실조약을 특히 구분 좀 잘 해두세요. 자, 국권이 망해갈 때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 민족운동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을사늑약 때 황성신문 너무 황당하잖아. 시위에 방송되고 나 목 놓아 운다라는 그 사설을 실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영국인이 만든 신문인데 베델이라는 사람이 베델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을 일본하고 친구였었단 말이야. 영일 동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열을 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센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을사늑약에 무유라는 말이 실렸었어요. 잘 기억해두세요. 을사늑약에 무유라는 말이 실렸었다. 만세부는 천도교 신문이라는 게 하시면 돼요. 천도교 하면 만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60 만세운동 다 천도교가 주도하거든. 천도교하면 만세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갑자기 우리 언어와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연구가 이제 활발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정부 부처대에 처음으로 있잖아요. 여태까지 조선시대는 한글을 천시했었는데 정부 부처대에 한글연구사 생깁니다. 국문연구소. 주시경과 지서경, 주지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역사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은 빡신이라고 합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신채호의 독사실론 같은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학이라고 하는데 국학 연구가 이렇게 막 발달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요. 자, 그리고
의사들이 나오는데요. 의사들은 장인환 전명호는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죽였고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에서. 자, 이재명은 명동성대에서 이완영을 찌릅니다. 이완영을. 요 세 분 잘 나오니까 잘 기억 좀 해두세요. 국권피탈 전에 있었던 의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언론과 교육과 산업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이 크게 네 번 있었어요. 크게는 세 번 있습니다. 80년대,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때, 그리고 대한제국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시기 때 있었습니다. 이때 언론, 교육, 산업, 언교산 이거를 비교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80년대는 갑진연변을 전후로 해갖고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성순보 전반, 후반 때는 한성주보, 갑오개혁 때는 아간파천기 때 이제 독립신문 나오고요. 대한제국 때는 이제 민간신문이 많이 나오죠. 매독황제라는 거 나오죠. 자, 교육은 80년대 전반에는 동문학 원산학사 있었고, 후반에는 유경공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 때 이제 그 소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학교령이라는 게. 자, 그리고 산업 보시면요. 산업은 그 대한제국 시기 때 산업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오게 돼요. 대한제국 시기 때 철도 전차 나오고 지계 발급 산업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비교하는 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언교산 비교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개항기는 마치도록 하고요.